황혼 육아, 새벽 다림질 같은 하루의 시작.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말레는 눈을 떴다. 이미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35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했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욱신거렸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지만 재빨리 입을 다물었다. 손주들이 깰 수도 있었다. 벽을 한번 짚고 몸을 일으켰다. 발가락 변형이 심해져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아팠지만 병원 갈 시간은 없었다. 거실로 나와 전날 밤에 빨아둔 빨래를 개기 시작했다. 유나의 교복 치마, 민우의 유치원 체육복, 은진의 병원 가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접어서 제자리에 놓았다. 세탁소에서 수십 년 달인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 투명한 통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각각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은진이 도시락 쌀 수 있게 준비해댈다. 엄마는 커피부터 마셔야지. 은진을 위해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다. 향이 퍼지면서 조금씩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은진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엄마, 오늘은 밥상을 꼭 시간 맞춰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 촉박해요. 말레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 맞춘 밥상. 쉬운 말 같지만 실제론 복잡했다. 유나와 민우의 학교 하원 시간이 다르고 학원 시간도 제각각이었다. 그 사이사이 밥상을 차리려면 분초를 계산해야 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다 되어갔다. 곧 아이들이 깰 시간이었다. 말레는 메모장을 꺼내 오늘 일정을 정리했다. 꼼꼼한 성격 탓에 모든 일을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오전 8시 유나 등교, 오전 9시 민우 유치원, 오후 2시 유나 학교, 오후 3시 민우 하원, 미술학원 4시, 피아노 5시, 태권도 6시, 어휴 정신없다. 그래도 9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다. 은진이 약사 일을 하며 야근과 당직을 번갈아 서니까 평일엔 말레가 아이들을 전담했다. 도연은 지방 건설 현장에 나가 있어서 주말에만 집에 왔다. 발가락이 또 욱신거렸다. 진통 패치를 붙이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붙이면 하루가 길었다. 일단 참고 견뎌보기로 했다. 할머니, 유나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다. 머리가 한쪽으로 뻗어 있었다. 우리 유나 일어났네. 씻고 와. 할머니가 머리 빗어줄게. 네, 유나는 착실한 아이였다. 2학년이지만 스스로 할 일을 챙겼다. 세수를 하고 나와 가만히 앉아서 말레가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 말레는 유나의 머리를 빗으면서 마음이 놓였다. 이런 순간만큼은 평화로웠다. 민우는 언제 일어나나. 시계를 보니 7시였다. 민우는 잠이 많아서 깨우기가 힘들었다. 6살이라 아직 어리기도 하고 활발한 성격이라 밤에 늦게 잠들곤 했다. 민우야 일어나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싫어, 더 잘래. 유치원 가야지, 친구들이 기다린다. 안 가면 안 돼? 말레는 웃으며 민우를 일으켰다. 이런 대화도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다. 민우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억지로 일어나 짜증을 냈지만 씻고 나면 금세 밝아졌다. 은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뭔 고생이야, 당연한 일인데. 오늘 야근할 수도 있어요. 시스템 점검이 있어서요. 알았어, 걱정 마라. 은진은 커피를 마시며 도시락을 챙겼다. 말레가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담았다.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모든 동작이 빨랐다. 애들 잘 부탁해요. 언제 나 못 믿었노. 은진이 출근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다. 말레는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등교 등원 준비를 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다. 유나의 가방을 메워주면서 말레는 오늘 준비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술 시간에 쓸 색연필과 스케치북, 체육 시간에 입을 운동복까지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나가 학교에서 곤란해질 수 있었다. 가방 무겁지 않니? 괜찮아요, 할머니. 유나는 의젓하게 대답했다. 또래보다 조숙한 편이라 어른들 말을 잘 알아들었다. 하지만 그만큼 예민하기도 해서 말레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민우는 아직 밥을 다 먹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우야, 빨리 먹어. 유치원 늦으면 안 돼. 할머니, 나 오늘 친구랑 놀고 싶어.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지. 민우는 6살이라 아직 시간 개념이 부족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려고 했다. 그런 민우를 달래가며 준비시키는 게 말레의 아침 일과였다. 8시가 되었다. 유나를 먼저 학교에 데려다 줘야 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다. 말레는 유나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할머니 손이 따뜻해. 그러게 할머니 손은 항상 따뜻하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말레의 발가락이 또 욱신거렸다. 신발 속에서 뭔가 눌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유나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다. 버스가 왔다. 유나를 앉힌 뒤 말레도 옆자리에 앉았다. 창밖 풍경을 보며 유나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릴 거예요. 그래, 무슨 그림? 우리 가족 그림이요. 말레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유나가 그리는 가족 그림에는 항상 할머니도 들어가 있었다. 작은 행복이었다. 학교에 도착해서 유나를 교문까지 데려다 줬다. 유나는 뒤돌아서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유나가 교실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말레는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했다. 집에 도착하니 민우가 아직 옷을 다 갈아입지 못하고 있었다. 유치원 옷을 입긴 했는데 단추를 제대로 못 끼워서 삐뚤빼뚤했다. 민우야, 이리 와. 할머니가 해줄게. 혼자 할 수 있어. 민우는 고집이 센 편이었다.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는 답답했다. 그래, 민우가 혼자 하는 거야. 할머니는 조금만 도와주는 거고. 민우의 단추를 다시 끼워주면서 말레는 메모장을 꺼내봤다. 오늘 일정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유나 학교 2시, 민우 하원 3시, 그 다음엔 학원들, 미술학원은 4시, 피아노 학원은 5시, 태권도는 6시. 세 곳의 위치가 다 달라서 동선을 잘못 짜면 시간이 엇갈렸다. 말레는 머릿속으로 경로를 다시 그려봤다. 할머니 준비됐어? 응, 가자. 민우와 함께 집을 나서면서 말레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나 간식, 민우 간식, 학원비, 비상연락처, 빠뜨린 게 없는지 점검했다. 유치원까지는 유나 학교와 반대 방향이었다.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환승 시간을 계산해서 집을 나왔지만 항상 여유롭지는 않았다. 할머니, 나 오늘 친구랑 블록 놀이 할 거야. 그래, 재미있겠다. 민우는 유치원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났다. 활달한 성격이라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 말레는 민우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다. 유치원에 도착해서 민우를 교실에 맡기고 나니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마중 나와야 했다. 그때까지는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레는 발가락을 살짝 움직여 봤다.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시작되었다. 오후 1시 50분 말레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유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야 했다. 가방에는 유나가 좋아하는 우유와 과자를 챙겼다. 학교 후 간식을 먹어야 오후 학원들을 버틸 수 있었다. 학교 아픈 아이들을 맞으러 온 어머니들과 할머니들로 붐볐다. 말레처럼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이 적지 않았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기다렸다. 할머니, 유나가 교실에서 뛰어나왔다. 가방이 무거워 보였다. 오늘 과제 맞니? 조금 있어요. 집에서 할게요.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유나와 함께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유나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나 오늘 미술학원 안 가면 안 돼요. 왜 안 가려고 하노? 친구들이 놀자고 해서요. 말레는 난감했다. 학원비를 이미 냈고 빠지면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었다. 하지만 유나의 표정을 보니 정말 놀고 싶어 했다. 그래도 오늘은 가자. 다음에 친구들이랑 놀아. 네, 유나는 아쉬워했지만 말을 들었다. 집에 도착해서 간식을 먹고 잠깐 쉰 뒤 바로 민우를 데리러 가야 했다. 3시 정각에 유치원에 도착했다. 민우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말레가 오는 걸 보고 뛰어왔다. 할머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진짜 보여줘. 민우가 그린 그림은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말레도 그림 속에 있었다. 유나와 마찬가지로 민우도 할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민우 그림 참 잘 그렸네. 응. 민우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말레의 무릎이 뻑뻑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횟수가 많아서 관절에 부담이 갔다. 하지만 아직 하루가 반도 안 끝났다. 집에서 유나와 민우에게 간식을 주고 잠깐 쉬게 한 뒤 미술학원으로 향했다. 첫 번째 학원이었다. 미술학원은 집에서 가까워서 걸어갈 수 있었다. 할머니도 같이 들어가요? 아니야, 유나 혼자 들어가. 할머니는 밖에서 기다릴게. 유나가 미술학원에 들어간 뒤 말레는 근처 벤치에 앉았다. 드디어 앉을 수 있었다. 발가락이 신발에 눌려서 아팠다. 신발을 벗고 싶었지만 공공장소라 참았다. 1시간 후 유나가 나왔다. 손에는 오늘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꽃그림이에요. 와, 예쁘다.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붙여놓자. 이제 피아노 학원으로 가야 했다. 버스를 타고 15분 거리였다. 민우도 함께 데리고 가야 했다. 민우는 피아노 학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했다. 할머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래, 민우도 조금 더 크면 배우자. 언제? 곧. 피아노 학원에서 유나가 연습하는 동안 말레는 민우와 함께 로비에서 기다렸다. 민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다른 학부모들 눈치가 보였다. 민우야, 할머니 옆에 앉아 있어. 지겨워. 조금만 기다려. 언니 끝나면 간다. 1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말레의 허리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니 뻣뻣해졌다. 35년 동안 세탁소에서 서서 일했던 습관 때문인지 오래 앉아있는 게 더 힘들었다. 마지막은 태권도였다. 유나만 다니는 학원이라 민우는 집에 두고 가고 싶었지만 혼자 둘 수는 없었다. 6살은 아직 어려서 위험했다. 태권도장에 도착하니 유나가 도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갔다. 말레는 또 민우와 함께 기다렸다. 민우는 태권도 동작을 따라하며 놀았다. 할머니,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민우도 힘세다. 하루에 3군데 학원을 도는 것이 말레에게는 마라톤 같았다. 각 학원마다 위치가 달라서 계속 이동해야 했고 민우까지 데리고 다니려니 더 힘들었다. 태권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6시가 넘어 있었다. 은진이 야근한다고 했으니 저녁 준비도 해야 했다. 말레는 복숭아뼈를 한번 주물렀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이 걸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저녁 해줄게.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다. 아침에 준비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거기에 국만 끓이면 저녁이 준비될 것이었다.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다리에 힘이 없었다. 저녁 6시 반, 말레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아침에 준비해둔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상에 올렸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골라서 준비했다. 유나와 민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학원을 다 마치고 와서 피곤해 보였다. 특히 유나는 오늘 과제도 해야 한다고 했다. 유나야, 과제는 밥 먹고 하자. 네, 할머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은진이 일찍 들어왔다. 야근한다고 했는데 시스템 점검이 일찍 끝났나 보다. 엄마 다 왔네요. 은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부엌을 봤다. 말레가 막 밥상을 차리고 있는 중이었다. 국이 아직 팔팔 끓고 있었다. 엄마, 아이들 밥은 좀 일찍 차려주세요. 지금 차리고 있잖아. 아니, 미리 세팅해 놓으시라는 뜻이에요. 학원 끝나고 바로 먹을 수 있게요. 말레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다. 미리 세팅이라니. 아이들 학원 시간이 제각각인데 언제 미리 차리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다. 유나 태권도 끝나는 시간이 6시인데 그 전에 어떻게 차리노?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차리시라는 거죠. 은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 것도 이해했지만 말레도 오늘 하루 쉰 적이 없었다. 내가 받아놓고 데려가다 보면 시간이 밀린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좀 해주세요. 말레는 할 말이 없어졌다. 시간 관리라니. 분초를 아껴가며 움직이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었다. 그때 냉장고를 열려던 은진이 깜짝 놀랐다. 반찬통 하나가 떨어질 뻔했다. 냉장고 안이 가득 차 있어서 문을 여는 순간 통들이 밀려 나올 것 같았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너무 꽉꽉 채워놨어요. 필요한 거니까 넣은 거지. 위험해요. 아이들이 문 열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은지는 냉장고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말레가 정성스럽게 소분해서
담아둔 반찬들을 이것저것 꺼냈다.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제 만든 거야. 상하지 않았어. 그래도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못 먹을 텐데. 말레는 가슴이 답답했다. 반찬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있었다. 아이들 도시락도 싸야 하고 간식도 줘야 하고 은진 도시락도 준비해야 했다. 그러려면 미리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 두는 게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은진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냥 과도하게 많이 만든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엄마가 보시기에는 많아 보이겠지만 다 필요한 거야. 아니에요. 정말 너무 많아요. 보기에도 정신없고. 은진의 말에 말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35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정리정돈에는 자신이 있었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관하는 게 습관이었다. 그런데 그게 정신없다니. 식탁이 조용해졌다. 유나와 민우도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게 느껴졌다. 말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다. 괜히 아이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다. 밥 먹자. 말레가 조용히 말했다. 은진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차가웠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민우가 계란말이를 먹으며 말했다. 말레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만큼은 맛있게 먹어줘서 다행이었다. 많이 먹어. 내 저녁을 먹는 동안 말레는 마음이 무거웠다. 9년 동안 손주들을 돌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았다.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냉장고 정리도 엉망이라니. 은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말레는 생각에 잠겼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시간 관리를 더 잘해야 하는 걸까? 주말 남편의 느린 숨. 토요일 아침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났다. 성수가 포천에서 올라왔다. 손에는 큰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텃밭에서 기른 배추와 무, 그리고 손수 담근 김치까지. 말레야 왔다. 어서 와. 고생했어. 성수는 69세였지만 아직 건강했다. 포천에서 텃밭을 가꾸고 동네 쉼터 관리를 하며 바쁘게 지냈다. 그래도 주말마다 아내를 보러 서울에 올라왔다. 네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하노? 성수가 말레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한 주 동안 못 본 사이에 더 피곤해 보였다. 다 늙어서 그렇지 뭐. 그게 아니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노? 성수는 말레의 손을 잡아봤다. 손등에 굳은 살이 더 두꺼워진 것 같았다. 35년 동안 세탁소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이었지만 요즘 더 거칠어졌다. 괜찮다. 네 걱정 말고. 하지만 성수의 걱정은 그럴만했다. 평일에는 전화로만 안부를 확인했는데 직접 보니 아내가 많이 힘들어 보였다. 유나야 민우야 할아버지 왔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성수를 반겼다. 특히 민우는 할아버지만 보면 신이 났다. 할아버지 나 오늘 태권도에서 상 받았어. 그래 우리 민우가 대단하네. 성수는 손주들과 놀아주며 말레에게 쉴 시간을 만들어줬다. 말레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뻗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쉬는 시간이었다. 점심을 함께 먹고 난 뒤 성수가 말했다. 말레야 건강 좀 챙기라. 뭔 소리야. 애들 돌보는 것도 좋지만 네 몸이 먼저다. 성수는 말레의 발을 보며 걱정했다. 발가락 변형이 점점 심해지는 게 눈에 보였다. 신발을 신을 때마다 아파하는 걸 알고 있었다. 병원 한번 가봐라. 시간이 어디 있노? 시간은 만드는 거야. 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성수의 말에 말레는 잠시 말이 없었다. 사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뻣뻣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몸은 뒷전이었다. 오후에 성수는 말레와 함께 동네 산책을 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걷는 시간이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알았어. 힘주지 말고 힘 빼는 법부터 배우라. 성수가 공원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가르쳐줬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가볍게 흔드는 동작들이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좀 풀릴 거야. 그래 고마워. 말레는 성수를 따라 스트레칭을 했다. 오랜만에 몸을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니 조금 시원한 느낌이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봐라. 응. 성수의 당부가 마음에 와닿았다. 힘 빼는 법. 평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느라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녁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도연도 주말이라 현장에서 돌아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머니 고생 많으시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평소 말이 많지 않은 사위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다. 뭔 고생이야. 정말 감사해요. 도연의 말에 말레는 기분이 좀 나아졌다. 어제 은진과 있었던 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사위의 고마운 표현이 위로가 되었다. 밤에 성수는 말레의 발을 주물러줬다. 발가락 변형 때문에 아픈 부위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해줬다. 아파? 괜찮아. 진통 패치만 붙이지 말고 제대로 치료받아야 한다. 성수의 손길이 따뜻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의 정이 느껴졌다. 말레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무슨 소리야. 성수는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아내를 향한 사랑은 깊었다. 69살이 되도록 건강한 건 아내를 위해서였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 일요일 아침에 성수는 다시 포천으로 내려갔다. 텃밭과 동네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몸 챙기라. 응, 니도. 성수가 떠나고 나니 다시 평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성수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힘 빼는 법.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 월요일 오후 유나와 민우의 학원이 모두 끝나고 저녁 준비를 마친 뒤 말레는 동주민센터로 향했다. 체조 모임에 나가기로 했다. 성수의 권유도 있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오말레 씨 오셨네요. 체조 모임 강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말레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이시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체조 모임에는 말레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다. 모두 운동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네, 오말레입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반가워요. 순자는 말레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친근한 인상이었다. 체조가 시작되었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들이었다. 성수가 가르쳐준 스트레칭과 비슷했다.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강사의 지도에 따라 말레도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오랜만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니 뻣뻣했던 어깨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다.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순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몸이 굳어서. 30분 정도 체조를 마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런 게 힘 빼는 법인가 싶었다. 체조가 끝나고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말레 씨는 어디 사세요? 구로구에 살아요. 딸네 집에서. 아, 그럼 손주 돌보시는 거네요. 순자의 말에 말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네, 손주 둘 돌보고 있어요. 그래요?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하고 5살이에요. 말레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포항에서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녀서요. 저는 부산서 왔어요. 이 나이에 또 서울살이 할 줄이야. 모두 비슷한 처지였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할머니들이었다. 말레는 자신만 이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힘들죠? 손주 돌보는 거. 순자가 물었다. 힘들긴 하지만 뭐. 저는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 방식이 틀렸다고 할 때요. 순자의 말에 말레는 깜짝 놀랐다.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요? 아이들 밥 시간이 너무 늦다고요. 미리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학원 시간이 제각각이잖아요. 말레는 순자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 바로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었다.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 냉장고 정리 방식이 다르다는 말을 듣는다거나 아이들 간식을 너무 많이 준다는 지적을 받는다거나 그래도 참아야죠 뭐. 우리가 없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맞아요. 그 생각으로 버티는 거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신만 겪는 일이 아니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었다. 그래도 손주들은 예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유나 민우 정말 예뻐요. 말레도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다.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기쁨도 있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올게요.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말레는 시장에 들렀다. 유나가 좋아하는 딸기가 특가였다. 장바구니에 딸기를 담으며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장바구니가 무거워지자 발가락이 또 아프기 시작했다. 신발 속에서 뭔가 눌리는 느낌이었다. 집까지 가는 길에 계단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오늘은 마음이 한결 나았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게 큰 위로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유나에게 딸기를 주니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다. 말레는 유나의 웃는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눈으로 본 하루, 말로 꺼낸 죄송. 수요일 오후 5시 은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시스템 오류로 야근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이었다. 원래라면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는데 일찍 끝났다. 일찍 집에 갈 수 있겠네. 은진은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평소엔 야근 때문에 아이들 잠든 뒤에야 집에 갔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5시 반.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 안이 조용했다. 거실에는 유나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다. 유나야, 엄마 왔어. 엄마?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났어. 할머니는? 민우 데리러 태권도장에 가셨어요. 은지는 시계를 봤다. 5시 반이면 민우가 태권도 하는 시간이었다. 말레는 태권도장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언제 나가셨어? 조금 전에요. 6시에 끝난다고 하셨어요. 은지는 거실을 둘러봤다. 장난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유나의 학용품도 제자리에 있었다. 말레가 정리해둔 것이었다. 부엌을 가보니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국이 끓고 있었고 반찬들이 상에 올라가 있었다. 6시에 맞춰 밥상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은지는 말레의 하루 일정을 생각해 봤다. 오전에 아이들 등교 등원, 오후에 학교 하원, 그 사이사이 학원 픽업, 그리고 저녁 준비까지. 유나야, 오늘 할머니랑 뭐 했어? 미술학원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갔다가 집에 왔어요. 할머니 힘들어 하시지 않았어? 아니요. 그런데 계단 올라갈 때 좀 천천히 오르시더라고요. 유나의 말에 은지는 마음이 쓰였다. 평소에는 늦게 와서 몰랐는데 말레의 하루가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 6시 정각에 말레와 민우가 돌아왔다. 민우는 태권도복을 입고 있었고 말레는 민우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은진아, 일찍 왔네. 네, 엄마. 일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 잘됐다. 밥 먹자. 말레는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국을 그릇에 담았다. 밥도 지어서 식탁에 차렸다. 정확히 6시에 맞춰서였다. 은지는 말레의 움직임을 유심히 봤다. 모든 동작이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오랜 경험으로 익숙해진 움직임이었다. 민우야, 손 씻고 와. 네, 할머니. 민우도 말레의 말을 잘 들었다. 6살이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예의를 지켰다. 식탁에 앉으니 은지는 반찬들을 자세히 봤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되어 있었다. 유나는 멸치볶음을 좋아하고 민우는 계란말이를 좋아한다는 걸 말레가 알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태권도에서 친구랑 놀았어. 그래, 재미있었구나. 민우가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말레는 아이의 말을 하나하나 들어주며 대답해줬다. 저녁을 먹으면서 은지는 말레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겨주는 모습이 보였다. 유나야, 내일 준비물 있어? 음악 시간에 리코더 가져가야 해요. 알았어, 가방에 넣어둘게.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말레가 다 챙기고 있었다. 은지는 평소에 몰랐던 일들이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말레를 보며 은지는 생각에 잠겼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게 말레의 하루였다.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다. 어제 과적이라고 생각했던 반찬들을 자세히 봤다. 아이들 도시락용 반찬, 간식용 반찬, 저녁용 반찬 모두 용도가 달랐다.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담아둔 것도 이유가 있었다. 아이들 학원 시간에 맞춰
빨리 차려내려면 미리 준비해 둬야 했다. 엄마, 은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응? 제가 몰랐어요. 말레는 설거지 하던 손을 멈췄다. 뭘? 엄마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줄 몰랐어요. 은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고맙고 미안해요. 말레는 대답 대신 반찬통 뚜껑을 닫았다. 가슴이 울컥했지만 티내고 싶지 않았다.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은진은 진심으로 미안했다.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말레의 고생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냉장고 정리도 그냥 한 게 아니었네요. 그래도 좀 줄일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은진의 사과에 말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있었는데 조금 풀린 기분이었다. 우리 모두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더 고생하세요. 은지는 앞으로 좀 더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말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날 밤 은지는 말레가 발을 주무르는 모습을 봤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느라 발이 아픈 것 같았다. 엄마 발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발가락 변형이 심해 보였다. 신발을 신기도 힘들어 보였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바빠서 못 가겠어. 제가 시간 맞춰서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은진의 제안에 말레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배려가 고마웠다. 서로의 시간, 서로의 자리. 목요일 저녁, 은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어제 말레의 하루를 직접 본 뒤로 마음이 바뀌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하면 돼. 아니에요. 엄마는 좀 쉬세요. 말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9년 동안 손주들을 돌보면서 은진이 저녁을 해준 적은 거의 없었다. 항상 병원 일이 바빠서 늦게 오거나 피곤해했다. 정말 괜찮아? 네, 저도 요리할 줄 알아요. 은진이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다. 말레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어서 국만 끓이면 저녁상이 차려질 것 같았다. 말레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오랜만에 저녁 준비를 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창가에서 성수가 가르쳐준 스트레칭을 해봤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힘 빼는 법부터 배우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할머니 뭐해요? 민우가 다가와서 물었다. 할머니가 운동하는 거야. 나도 할래? 민우도 말레를 따라 목을 돌렸다. 6살짜리가 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우리 민우도 운동선수네. 응. 유나도 숙제를 마치고 와서 함께 했다. 가족이 함께 스트레칭을 하니 분위기가 좋았다. 30분 후 은진이 저녁상을 차렸다. 간단한 메뉴였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엄마, 저녁 됐어요. 식탁에 앉으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과하지 않은 반찬이 적당히 차려져 있었다. 냉장고도 은진이 라벨을 붙여서 정리해뒀다. 엄마가 정리해둔 걸 참고해서 정리했어요. 고맙다. 말레는 은진의 노력이 느껴졌다. 자신의 방식을 무작정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민우가 국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가 끓인 거야. 엄마도 요리 잘하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은진도 기분이 좋았다. 평소 저녁을 함께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 이런 시간이 소중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까지 은진이 했다. 말레는 정말 오랜만에 저녁 시간을 편하게 보냈다. 엄마, 내일부터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맡을게요. 뭘? 아이들 하원 2번 중 1번은 저희가 맡을게요. 은진의 제안에 말레는 놀랐다. 너희가 어떻게 해? 일이 바쁜데. 시간 조절하면 돼요. 도연이도 주말에는 도울 수 있고요. 은진은 진심이었다. 어제 말레의 하루를 보고 나서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 괜찮아? 네, 당연하죠. 말레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도 주 3회 체조 다니세요. 체조? 네, 운동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요. 은지는 말레가 체조 모임에서 만난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애들 돌봐야 하는데 저희가 조절할게요. 엄마 시간도 중요해요. 말레는 잠시 생각했다. 9년 동안 오직 손주들만 생각하며 살았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될 것 같았다. 그럼 해볼까? 네, 좋아요. 유나와 민우도 할머니와 엄마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민우가 말했다. 할머니, 저는 제 밥그릇 제가 가져갈게요.
나도, 유나도 따라서 말했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 애들 다 컸네. 말레는 흐뭇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그날 밤 말레는 조용히 선언했다. 애들 하원 2번 중 1번은 너희들이 돌아가며 맡아라. 나는 주 3회 체조 간다. 은진과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했다. 알겠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에 말레는 발가락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 오랜만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다. 성수가 사준 조교기에 발을 담그니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쳐 보였는데 오늘은 달랐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레는 생각했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평온한 밤이었다.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말레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66세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손주 사랑과 자기 돌봄이 함께하는 삶. 그렇게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조교기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오늘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발가락 통증 복선이 자기 돌봄으로 회수되는 순간이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걸 안다. 그리고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안다. 황혼 육아의 무게를 나눠 가질 사람들이 생겼다. 말레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